우리가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왜 아직도 말하기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문법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외국인 앞에 딱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이 답답한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1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어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걸까요? 이건 절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영어를 배워온 그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죠. 친구한테 너 약속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약속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반사적으로 promise를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한테 Do you have a promise? 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뭐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나 싶겠죠. 이럴 땐 Do you have any plans?가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1:1 번역하려는 습관, 이게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런 소위 한국식 영어는 정말 많아요. 운동하러 갈 거야를 I'll go to exercise,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를 My condition is not good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원어민들은 거의 쓰지 않는 좀 딱딱하고 어색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단어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합해서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정확성이냐 유창성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수능이나 토익 같은 시험으로 영어를 배웠잖아요. 이 시험들은 어때요? 문법적으로 완벽한 정답 딱 하나만 요구하죠. 이런 교육 방식이 우리 머릿속에 영어는 틀리면 안 돼 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심어준 거예요. 하지만 실제 대화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완벽주의가 오히려 우리가 입을 떼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모든 걸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랑 대화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세요? A는 문법은 완벽한데 말을 계속 더듬고 끊기죠. 반면에 B는 most big mistake처럼 문법 실수는 좀 있지만 전혀 막힘없이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대부분 B랑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제 소통에서는요, 완벽한 문법보다 자연스러운 흐름, 즉 유창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이해와 암기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단어를 그냥 한국어 뜻과 1:1로 짝지어서 외웠을 뿐 그 단어가 가진 진짜 그림,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치사 on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on은 무엇 위에라고 달달 외웠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The book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Turn on the radio. 라디오를 켜다. Get on the bus. 버스를 타다. 라디오가 우리 위에 있나요? 버스 지붕 위에 올라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위에라는 뜻으로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건 그냥 수거니까 외워야 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on의 핵심 그림,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쉬 위에가 아니라 바로 접촉입니다.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에 딱 붙어있는 그 상태,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이 접촉이라는 개념 하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벽에 파리가 붙어있는 거, 버스 바닥에 발이 다 타는 거, 전기 회로가 연결돼서 라디오가 켜지는 거, 그리고 인터넷 선이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온라인까지.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단어의 핵심 그림을 이해하면 수십 개의 수거를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새로운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더 똑똑한 인풋입니다. 무작정 많이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언어 학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내가 한 7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30% 정도의 새로운 내용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걸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쉬우면 지루해서 발전이 없고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아예 포기하게 되죠. 7:3의 법칙,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소리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쉐도잉을 넘어서 미미킹을 한번 해보세요. 미미킹은 뭐냐면요, 진짜 배우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뉘앙스, 리듬, 감정, 심지어 표정이나 제스처까지 연기하듯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으로 언어를 체득하다 보면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감이 길러지고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말투를 갖게 됩니다. 혹시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신다면 이 5단계를 꼭 따라해보세요. 먼저 자막 없이 보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 영어 자막으로 표현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엔 핵심 대본을 좀 분석해보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바로
배우를 미미킹하면서 연기하듯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자막 없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아듣게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풋을 많이 쌓아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의 두 번째 파트는 바로 필수적인 아웃풋, 다시 말해 직접 말하기 연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몰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수년간 정말 엄청난 양의 프랑스어를 들었겠죠? 그런데도 정작 유창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직접 말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구는 듣기만 해서는 절대 스피킹이 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내가 뭘 모르고 뭘 헷갈려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둘째, 머릿속에만 있던 수동적인 지식이 진짜 쓸 수 있는 능동적인 기술로 바뀌죠. 마치 입과 뇌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하세요.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아주 귀중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리고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라 아주 전략적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학습한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처럼 점점 간격을 늘려가면서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매일 똑같은 걸 보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잊어버릴 때쯤 다시 쿡 집어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은요, 단순히 공부법 몇 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 즉 마인드셋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영어 훈련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정확성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유창성입니다. 둘째, 방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단어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셋째, 인풋은 7대3 법칙과 미미킹을 적극 활용하고, 넷째, 아웃풋은 실수를 두려워 말고 무조건 말하고 피드백을 받고 전략적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국어 생각을 번역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머릿속에서 계속 번역기를 돌리는 그 과정을 멈추고 영어라는 도구로 직접 생각하고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진짜 말하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영어 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딱 한 가지라도 다르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공부를 마침내 빛나게 할 첫걸음이 될 겁니다.